야, 여기 대박 사고가 났습니다. 야, 저렇게 차가 어떻게 저렇게 뒤집어졌지? 와, 사람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요. 차가 완전 옆으로 들어 누웠습니다. 이게 아마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좀 빨리 통과를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가속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많이 다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큰 사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태월드 김은식 기자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난리인데요.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아 자동차 신형 K5,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1.6 터보, 2.0 가솔린에 이어서 신형 K5 이 세 번째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1.6 터보가 이 스포티한 주행 감성이 강조된 모델이었다면 2.0 가솔린은 승차감이 조금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승하는 2.0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신형 K5 하이브리드를 몰고 도심, 국도, 고속도로 이렇게 여러 코스를 주행을 하면서 연료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3세대 신형 K5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죠. 디자인이 아주 젊어졌고 이 첨단 사양도 가득 사용을 해서 특히 젊은 층 인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 실내 구성, 어떤 편의장치 이런 것들은 앞서 많이 소개가 됐으니까 이런 건 영상으로 짧게 소개를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론트 마스크가 이 외관 디자인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파격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아마 이런 점들 때문에 젊은 층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높은 것 같고요. 또 여기에 패스트백 스타일, 그리고 아주 독특한 램프류 같은 것들도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실내 완성도가 아주 뛰어납니다. 와이드한 센터 디스플레이, 또 앰비언트 라이트, 전자식 다이얼 시프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무중력 시트까지 없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눈에 띄는 첨단 사양도 아주 많이 적용이 되어 있죠. 음성 인식을 이용해서 윈도우를 열고 닫고 공조장치나 오디오 시스템 조작이 가능하고요. 이 차에서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작동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자,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하면 차에서 내려서 최종 목적지까지 증강현실로 안내를 하는 기능이나 또 디지털 키, 원격 주차, 클러스터에 표시되는 후측방 모니터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첨단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형 K5 하이브리드는 152마력 그리고 19.2kgm의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를 발휘하는 2.0 가솔린 엔진, 그리고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죠. 지금 시승하는 모델은 빌트인 캠이 장착된 17인치 타이어를 달고 있어서 도심에서 18.3, 고속도로에서는 19.3km/L의 연비 성능을 발휘합니다. 자,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어서 그런지 지금 여기가 서부간선도로거든요.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이 굉장히 복잡한 교통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아까 사고도 그렇게 나고 그래서 더 많이 정체가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도심도로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자, 제가 지금 사무실을 출발해서 한 7km 정도 주행을 했거든요. 평균 연비가 17.9km/L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이 정체된 구간에서 서행을 할 때, 또 가다 서다 이런 것이 반복이 될 때는 전기 모터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거든요. 지금도 계기판을 보게 되면 계속 EV 모드, 그러니까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다라는 표시가 뜹니다.
예, 신형 K5 하이브리드 도심 주행을 마쳤습니다. 제가 가산동에 있는 저희 사무실을 출발해서 여기까지 한 55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걸린 시간이 2시간 10분 걸렸습니다. 55km 오는데 2시간 넘게 시간이 걸린 거죠. 서부간선도로, 또 내부순환도로, 그리고 홍운동, 서울역, 용산, 또 서초,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도심 도로를 경유해서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연비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와줬습니다.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 전에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그렇고 다른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했을 때도 보면은 보통 도심에서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하이브리드 카가 도심 주행에서 연비 하나만큼은 정말 끝판왕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깜짝 놀랄 연비가 나왔습니다. 자, 어느 정도 연비가 나왔는지는 제가 내일 또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고속도로 주행을 해보고 고속도로에서는 또 어느 정도 연비가 나왔는지 하고 비교를 하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 주행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나서 고속도로 주행 연비하고 함께 공개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하이브리드카 하면 좀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가속 성능이라든가 발진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K5 하이브리드카의 하이브리드 모델의 주행 가속 성능, 주행 질감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지는 일단 횡담도로 정했습니다. 횡담도에서 다시 역으로 서울 방향으로 방향을 돌려서 영종도까지 가려고 하거든요. 자, 하이브리드카는 발진 성능이라든가 가속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사실 어떤 모터의 지원을 받아서 발진이나 가속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출력이라든가 토크라든가 이런 수치만 봐도 일반 2.0 가솔린 엔진을 올린 순수 내연기관차하고 비교를 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지금 주행을 하면서 쭉 살펴봐도 일반 내연기관차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과거의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기의 하이브리드카 같은 것들은 일반 내연기관차하고 분명한 이질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출발을 할 때라든가 제동을 할 때라든가 가속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보게 되면은 이 모터가 구동되는 어떤 그런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짝 들렸거든요. 또 제동을 할 때는 회생제동 시스템이 가동하는 그런 약간 쇳소리 같은 것들이 살짝 들렸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이질감 같은 것들을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자, 요즘 나오는 하이브리드카에서는 그런 이질감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K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출발을 할 때나 지금 이제 제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약간 새소리 같은 거, 약간 공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차하고 이 가속 페달이라든가 또 제동을 할 때 브레이크 페달이라든가 이런 걸 만질 때, 조작을 할 때에 느껴지는 그런 질감 같은 것들이 일반 내연기관차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제가 기대하기는 20km/L대는 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제 도심 주행 연비에서도 깜짝 놀랄 만한 연비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속도로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올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스마트 모드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K5 하이브리드 시승을 마쳤습니다. 도심 주행을 하고요, 또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을 하고 각각의 연비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예, 도심 주행 연비 궁금하시죠? 어제 한 55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평균 연비는 20.6km/L를 기록을 했습니다. 20.6km/L. 인증 연비보다 조금 높은 수치가 나왔죠. 자, 고속도로에서는 연비가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고속도로 주행을 좀 꽤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170km 정도 주행을 했는데요. 주행 시간이 한 2시간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도심에서 운행한 시간하고 거의 비슷했는데요. 평균 연비가 19.8km/L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사실 K5 하이브리드의 인증 연비는 도심보다는 고속도로 연비가 조금 더 좋게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번 주행에서는 오히려 도심 주행 연비가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고속도로에서 제가 아주 일상적으로 주행을 했거든요. 좀 답답하다 싶으면 속도를 좀 높이기도 했고요, 과속도 살짝 하면서 주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도심보다는 조금 낮은 연비가 기록이 됐습니다. 도심이나 고속도로 가리지 않고 평균 연비가 20km/L대 가까이 기록이 됐다는 것은 하이브리드 카의 어떤 장점 같은 것들이 정말 극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좀 입증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수요가 SUV 쪽으로 많이 쏠리고 중대형 이상 차급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 중형 세단 시장이 상대적으로 위축이 많이 됐죠. 그런데도 현대자동차, 소나타, 기아자동차, K5가 상황을 좀 반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워낙 파격적으로 나오면서 특히 이 젊은 층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변신을 하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이 하이브리드처럼 이 파워트레인이 다양해진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 터보가 갖고 있는 스포티한 주행 감성, 그리고 또 2.0 가솔린이 갖고 있는 무난한 승차감, 그리고 오늘 제가 시승을 한 가솔린 하이브리드카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성, 이렇게 선택의 폭이 다양해진 것도 이 K5의, 시전 K5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불만이 있다는 분도 조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가격도 조금 비싸죠. 그래도 보유 단계에서의 어떤 연료비 부담이 이번 시승을 통해서 일반적인 가솔린보다 훨씬 낫다라는 그런 점들이 분명히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주행 감성, 어떤 주행 질감 같은 것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적어도 제가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느낀 어떤 그런 주행 질감이라든가 감성이라든가 어떤 스포티함, 이런 것들은 크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6 가솔린 터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스포티한 주행 감성에다가 2.0 가솔린이 갖고 있는 무난한 승차감, 거기에다가 경제성까지 딱 버무려 놓은 어떤 그런 장점이 아주 분명한 모델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K5 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꼭 이 2.0 하이브리드도 한번 경험을 해 보시고 최종적인 선택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아자동차 신형 K5 하이브리드 시승을 했는데요. 도심 또 고속도로 주행 연비 소개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주행 감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테럴드 김웅식 기자였습니다.